네, 지금부터는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지켜가면서 약이 되게 커피 먹는 방법 질환별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는 드립 커피를 권해주신다고요, 신 교수님. 네, 칼로리도 좀 낮고 그리고 카페인도 좀 적은 커피가 바로 이런 커피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는 100도씨 이상의 고압의 증기로 내리는 것이라서 기름 성분도 풍부하고 위에 크레마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방산 및 다른 성분들도 추출되는데요. 이거를 드립으로 바꾸게 되면 80에서 95도씨의 물로 천천히 커피가루 위에 붓는 거라서 기름에 녹는 성분보다는 주로 물에 녹는 성분들 위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요. 앞서 바리스타님이 설명하신 대로 클로로겐산이나 이런 폴리페놀을 많이 추출할 수 있고 반대로 카페인도 좀 적게, 기름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그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낮추고 몸에 좋은 커피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아메리카노 말고 한번 드립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근데 몸에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우리 입이 그냥 달달한 커피를 막 찾고 맞아요. 블랙커피 뭔가 아쉽고 그렇거든요. 네. 그럴 때쯤 사용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네. 뭐 커피는 뭐 네. 굉장히 다양한 네.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과도 궁합이 잘 맞거든요. 달콤한 커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단계 땡깁니다. 갖고 왔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일단 설탕 대신에 설탕부터 한번 네. 볼까요? 네. 이건 일반 설탕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건 비정제 설탕이라고 해서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 뭐 원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각종 원당. 미네랄이 네. 풍부하고요. 네. 그리고 꿀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스테비아도 있겠죠. 네. 근데 스테비아는 뭐 설탕보다 스테비아. 뭐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네. 아주 소량만 넣어도 단맛을 건강하게 또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재료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설탕 넣고 싶을 때 그 대신에 이런 그렇죠, 재료들로 그렇죠. 대체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재료들로도 또 맛있는 맛을 네. 드실 수 여기 있다고 한번 들었어요. 보실까요? 네. 뭐예요?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오. 한번 비춰봐 주세요. 네. 어디 이게 저희 뭐예요? 아내가 네. 네. 팥빙수 아니에요, 이거? 팥을요, 네. 통팥을 네. 설탕을 비정제 설탕을 넣고 그러니까. 잘 졸였어요. 아, 그러니까 팥하고 설탕만 넣고 그렇습니다. 네. 제일 팥과 만들듯이 커피가 네. 이게 과연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네. 팥커피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팥빙수가 아니라 궁금하다. 네. 네. 그럼 이런 거 넣으면 이제 설탕 안 네. 넣고도 달콤하고 그렇습니다. 고소한 맛 즐길 수가 좀 있겠어요. 미리 준비한 여기다가요. 네. 우리 효실 어. 씨가 한번 네. 넣어봐 주세요.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넣기만 넣기만 하면 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에는 어머, 커피가 막 씹히는 맛도 있겠어요. 네. 네. 보시면. 요거 이렇게 드셔도 맛있지만 네. 아까 만들었던 우유를 살짝 섞으면 네. 뭐가 될까요? 팥 라떼. 맞습니다. 이게 팥라떼네 정말. 네. 오. 네. 네. 맛있겠다. 네, 옆으로 보면 이 팥 알갱이가 보여서 굉장히 예쁜 음료가 그 되죠. 왜 팥빙수 저는 밑에 남은 국물 녹은 거 그거 진짜 아우, 맛있게 다 먹거든요. 먹어야죠. 그런 맛이 날 것 같은데 궁금한데 잠시 후에 먹어보고요. 네. 다른 재료가 또 하나 준비돼 있어요. 이거 이 뭐예요? 가루는 네. 사실 집에서 쉽게 타드시는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네. 네, 한번 이거를 어떻게 넣어서 해요? 저어 보시죠. 요걸 커피예요? 네. 네. 여기다가 네. 그럼 의외로 네. 저걸 고소한 어떻게 맛이 저렇게 하지? 우와, 이렇게 훅 치고 올라오는 그런 멋진 커피가 됩니다.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네, 미숫가루 없으면 선식도 괜찮고 선식. 네. 생식까지도 괜찮더라고요. 아, 곡물가루 그냥 네, 아무거나. 맞습니다. 콩가루. 약간 네. 오래 저어야 되는 그런 점은 있겠어요. 네. 자. 저어주시고 또 여기 네. 이제 라떼로 즐기시려면 네. 우유를 부어주시죠. 이거 곡물 라떼.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먹을 생각만 했지 이런 걸 더 와. 해가지고 즐길 커피숍에 가면 곡물 라떼는 한 끼 식사가 된다고 굉장히 좀 고가로 팔리고 있죠. 예,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볍고 쉽게 네.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전효주 씨는 곡물 라떼, 저는 팥 라떼. 네. 궁금합니다, 맛이. 요거 아니, 곡물라떼 커피에 와 미숫가루 야, 무슨 맛일까 진짜? 너무 궁금해. 훅 올라오네요. 에너지 충전하기에도 오. 좋고. 네. 달달한데 음. 너무 세지 않고 음. 약간 든든한 느낌?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게 은근한 단맛이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 이게 설탕하고 네. 달라서 팥이라서 약간 은근히 구수하면서 또 이렇게 알갱이도 네. 그러니까. 허기도 해결할 수 있고. 야, 이거 좋다. 맛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커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쯤에 좀 당 떨어지고 허기질 때 영양 간식 삼아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약이 되는 커피 섭취법입니다. 고지혈증은
커피 거품을 제거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수님? 네, 이 질 좋은 커피 한 잔 위에는 우리가 부드러운 크레마라고 해서 커피 크림이 이제 뜨는 경우를 보는데 사실은 커피의 고소한 향과 맛을 담당하는 이제 성분이긴 하지만 이 또한 커피의 지방 성분, 원두에 이제 지방 성분이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맛과 향이 굉장히 고소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제거를 해서 피하는 게 좋겠는데 이게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필터를 이용해서 걸러주신다면 가정에서도 쉽게 구해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쉽게 걸러서 드시면 쉽게 걸릴 수 있으니까 고지혈증 환자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약이 드는 커피 섭취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우유를 3스푼 추가하거나 혹은 카페라떼로 만들어 드셔라. 그러니까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게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뼈와 관해서는 이제 커피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커피 한 잔은 칼슘 4에서 6mg을 이제 소실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잔까지 드실 때는 오히려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게 있겠지만 3잔 이상을 드실 때는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까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촉진하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뼈 건강이 우려되는 이제 폐경 이후 여성들은 3잔 이상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골다공증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한국인들이 칼슘 섭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칼슘 소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뿐만 많이 먹는 걸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유를 드시는 게 좋겠는데 카페 라떼를 이용하거나 커피에 이제 단순하게 우유를 3스푼 정도 함께 넣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생각한다면은 우유를 추가하시고 반대로 위장을 생각한다면 뭔가를 빼셔야 되는데요. 보실까요? 위장 질환에는 디카페인 커피, 그러니까 카페인이 없는 거, 또 식사 후에 20분에서 30분 후에 드십사 권해주셨어요, 교수님. 네, 그 커피에는 사실 2가지 주요 성분, 오늘 폴리페놀하고 카페인 말씀드렸잖아요. 폴리페놀 사실 클로로겐산이나 탄닌 다 폴리페놀인데 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요. 카페인은 자율신경계를 너무 그 항진시켜 주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나 아니면 그 위대장 반사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괄약근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조절하기 때문에요. 위염증, 역류식도염 그리고 설사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그 좀 낮은 온도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 드시는 드립을 드시면 좋은데 막상 바깥에 나가면 그런 걸 선택하실 수 없으니까요.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셨다가 모든 카페에 가면 그런 음료들이 다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카페인을 제거한 음료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디카페인과 더불어서 아까 이제 저카페인 커피 만드는 방법도 배워봤잖아요. 12시간 동안에 찬물에 우리는 방법도 좀 기억해 네. 보시고요.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질문들 좀 풀어볼게요. 네. 66세 여성, 저는 당화혈색소 검사가 6.2인데요. 식전당이 항상 140이 넘습니다. 아침밥 먹고 믹스커피 한 잔을 먹는데 이것도 나쁜가요? 전당뇨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정 교수님. 네. 일단은 당화혈색소가 6.2이기 때문에 당뇨로서는 이제 아직 이제 노란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5가 아니기 때문에 당뇨로서 약물을 드셔야 되는 때는 아니고 연령도 아주 젊은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약을 드시기보다는 분명히 생활 습관을 조정을 해야겠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스커피 한 봉지 안에는 이미 당이 5에서 7g 정도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 후더라도 그냥 믹스커피보다는 블랙커피로 바꿔주시고 아니면 이걸 꼭 포기를 못 하시겠으면 네. 가까운 밖에 나가셔서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이거를 따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조금 더 낮춰질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제가 보는 느낌은 지금 당화혈색소 6.2보다는 공복 시 아침 혈당이 높거든요. 네. 아마도 밤에 과일을 드시고 있거나 우리가 모르는 밤에 야식을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내가 뭘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식습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궁금증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저는 캡슐 커피를 집에서 내려서 마십니다. 커피를 내리면 거품이 생기는데요. 거품이 부드럽긴 한데 왠지 불순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마셔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 하루에 1~2잔씩 마십니다. 요거는 이동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 거품 어떤 성분이고 괜찮은 걸지요? 일단은 뭐 카페 오일이라고 하는 아.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네. 석 잔 이상 드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지양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핸드드립 커피, 필터로 걸른 커피와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 있는 에스프레소 네. 커피를 하이브리드로 마시면 오히려 또 괜찮다 이런 어떤 통계가 있는 것 하이브리드 같아요. 섞어 마시는 거예요? 네. 아, 같이 마시진 않고요. 네. 이것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고 아, 에스프레소만 나는 때때로? 이것만 마실 거야 이러는 네. 게 아니라 네. 네, 같이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이런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오히려 건강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품에 대한 건강 정보 저희가 좀 드렸었죠. 고지혈증이 걱정된다면 커피 거품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도 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커피 향에 유혹에 못 이겨서 한 잔만 마셔도 그날은 잠을 못 자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커피를 마시고도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진짜. 귀가 솔깃하네. 어. 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없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페인 민감성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럽 통계 연구를 봐도 커피를 먹고도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도 커피를 안 드실 때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니까 오후 2시나 3시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커피를 좀 안 드시고 좋아하시면 오전 중으로 오전, 점심 맞아요. 식사 이후에 30분 후에 마음껏 즐기시고 오후에 안 즐기시면 수면의 질을 올리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오전입니다. 지금 생각하신다면 지금 드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고요.